기방에서 뺨 맞은 흥선군. 흥선군이 아직 흥선대원군으로 봉작되기 전에 술자리를 기웃거리며 떠돌아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 기생방은 잡놈 혹은 건달이나 세력 가집 총지기들이 들락거리면서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은 기생 앞에서 호기를 부리며 걸핏하면 다투고 주먹 다짐을 벌였기에 기생집 부엌에는 장작을 쌓아놓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멱살잡이하다 한 놈이 코피라도 흘리면 부엌으로 가서 장작개비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생방에는 요광은 물론 엄동설안이라도 방에 화로를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행여 마구 휘두르거나 집어던질까 우려한 까닭입니다. 그만큼 조선 말엽 기생방은 거칠었습니다. 따라서 왕족인 군이 출입할 것은 아니지만 흥선군은 아무 힘없는 처량한 처지인데다 권세가들의 눈에 파라코처럼 보이고자 청탁을 가리지 않고 술집 및 기생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날도 흥선군은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방에 앉아있는 사내들을 휙 둘러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들 하셨소? 나는 구름다리 관상감제에 사는 흥선군이요. 그 말을 듣고 먼저 와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모처럼 군가의 군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게 됐다며 아른 체를 했습니다. 우리 흥선군 나리도 안녕하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뒤이어 흥선군은 자리를 조금씩 재어 앉읍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술좌석에 상석인 아랫목으로 가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끼어앉아 동석함이 기생방의 관습이건만 흥선군은 왕족이라 망설임 없이 윗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한 사내가 강하게 제지했고 그게 시비의 발단이 됐습니다. 여보 흥선군 나리. 기방에 왔으면 기방 풍속을 따르시오. 거칠게 생긴 사내가 누나를 굴리며 따지자 흥선군이 불쾌하여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군이야. 흥선군이란 말이다. 내가 상좌에 앉겠다는데 내 놈이 감히 시비를 걸다니 괘씸하구나. 기방 술자리에서의 경우는 틀렸으나 흥선군은 물러설 수 없기에 기어코 상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내가 벌떡 일어나 흥선군에게 다가오더니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흥선군은 물론 좌중 역시 얼떨떨해했습니다. 아무리 세도가 없을지라도 흥선군은 상위계급 왕족인데 아래급 건달에게 뺨을 맞다니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흥선군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 한동안 몽한 채 서 있을 때 뺨을 때린 사내가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흥선군 나리, 방금 나리의 뺨을 때린 이놈은 전주에 사는 이가 옳시다. 흥선군이 충격으로 달리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가만히 있자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뺨을 맞으니 아프십니까? 천안 기방에서 천안 건달에게 뺨을 맞으니 분하십니까? 분함을 느끼셔야죠. 그리고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죠. 하여 죽을 죄인 줄 알면서 소인이 흥선군 나리의 뺨을 쳤나이다. 그 의미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마친 사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선군은 쌀쌀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내 놈 이름이 뭐라고 했더냐? 이름은 없고 그냥 전주 이가라 하옵니다. 사내는 이윽고 고개를 들어 흥선군을 쳐다봤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잘못을 비는 표정이 아니라 차가움이 풍기는 얼굴이었습니다. 흥선군은 그 사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집으로 돌아온 흥선군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감히 내 뺨을 쳐? 그놈 말도 참 고약했도다. 이름은 없고 전주 이가라니 어이없구나.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세도가들을 안심시키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흥선군은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대비에게 접근하여 12살이 된 아들 명복을 제16대 조선 국왕으로 앉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흥선군은 대원군이 되어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하면서 졸지의 조선 최고 권력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가 흥선군을 높이 우러러보았고 별별 사람이 문안을 올렸으며 흥선군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혹시나 닥칠 보복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흥선군이 대원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 기방에서 느닷없이 흥선군 뺨을 때렸던 사내가 일부러 찾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곤죽골에 사는 이경하 문안 아래요. 대원군은 처음 듣는 이름이기에 누군지 살펴보려 내려보다가 번뜩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내 놈은 술 잘 먹는 녀석 아니더냐. 예, 소인 이경하. 대원이 대감께 경하드리고 축수하옵니다. 대원군은 사내를 알아보고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매우 노한 얼굴로 대뜸 물었습니다. 내 놈이 내 뺨을 쳤었지. 지금도 너는 내 뺨을 칠 수 있겠느냐? 대원군의 위세 앞에 모두들 쥐구멍 찾기에 급급하던 시절이라 대원군의 녹이 띤 음성은 주변 사람들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경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당당히 답했습니다. 지금도 대원이 대감께서 그때 그런 짓을 또 하신다면 뺨 아니라 어디든 때릴 수 있사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 대원군의 노기를 자극할까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원군은 이경하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진노할 때 습관대로 자신의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대원군은 쥐를 노려보는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호령했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가거라.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내는 벌떡 일어서서 대원군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주저없이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사내의 등 뒤에 대원군의 두 번째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금이 대장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대원군은 표정을 바꿔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로 이경하는 금위대장이 됐으니 뺨을 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두 차례의 배짱으로 벼슬을 꿰찬 셈입니다. 금위대장은 서울을 지키는 금위영을 통솔하는 으뜸 장수였고 이경하는 이후 주로 군사 요직을 맡아 치안을 담당하며 대원군의 신복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경하는 대원군이 천주교도를 탄압할 때 포도대장으로서 천주교 신자들을 수없이 학살했는데 죄인들을 낙동의 자기 집에서 신문하고 사형장으로 보냈습니다. 하여 천주교도들은 이경하를 염라대왕처럼 무서워하여 낙동염라란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한편 훗날 을사능약에 항의하며 자결한 이범진은 이경하의 아들이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휘종은 이경하의 손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